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영주쌤입니다. 오늘은 3월 모의고사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엘니뇨, 라니냐 문제가 되겠고요. 엘니뇨, 라니냐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꼭 한 문제 정도씩은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자료가 상당히 어렵게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엘니뇨 라니냐 문제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 기역, 니은, 디귿에서 다루는 보기가 거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함께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엘니뇨 라니냐 문제는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충분히 트레이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도 수능에서도 어렵지 않게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만 고민을 하면 답을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엘니뇨 라니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니뇨가 있고 라니냐가 있죠. 이 엘니뇨 시기에는 무역풍이 약하다. 그리고 라니냐 시기에는 무역풍이 강하다.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무역풍은 동풍 계열의 바람이죠. 그래서 동풍, 우리가 보통 동쪽이라고 하면 오른쪽, 북쪽을 위쪽으로 두고 있을 때 서쪽이 왼쪽이니까 동풍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라니냐는 이제 바람이 강하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조금 더 크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이 약하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수가 적게 끌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해수의 경사를 이렇게 완만하게, 조금 더 완만하게 해볼까요? 이렇게 완만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해수의 경사를 조금 더, 좀 더 급하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수가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끌려갔으니까 동쪽의 해수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밀도가 큰 찬물의 용승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엘니뇨 시기에는 찬물의 용승이 조금 약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 그리고 표층 해수는 따뜻하게 될 거고, 그리고 동쪽에 있는 이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이동을 하느냐 마느냐 요 문제가 될 텐데요. 엘니뇨 시기에는 무역풍이 약하니까 표층해수, 따뜻한 표층해수가 많이 서쪽으로 이동하지 못했죠. 그래서 동쪽이 따뜻하고 서쪽이 조금 차갑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라니냐 시기에는 따뜻한 동쪽의 해수가 서쪽으로 많이 충분히 이동을 했죠. 그래서 서쪽이 따뜻하고 동쪽이 차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찬물의 용승이 여기는 약하게 일어났을 거고요. 그리고 라니냐 시기에는 찬물의 용승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따뜻한 물과 찬물이 만나게 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이 용승이 일어나는 곳이 결국은 또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랑 또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엘니뇨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조금 두껍다라는 거고, 동태평양에서요. 그리고 동태평양에서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이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조금 얕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따뜻한 바다가 있다면 그 위쪽으로 상승 기류가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저기압, 그리고 물이 조금 평상시보다 차갑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고기압이 되겠죠. 반대로 라니냐 때는 서태평양이 조금 더 따뜻한 해수가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여기서 상승 기류가 활발하게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저기압, 그리고 동태평양이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고기압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세로축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로축은 어떤 지역의 동서 그리고 경도가 표현되어 있죠. 동서 방향이 될 거고, 세로축은 시간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A와 B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니고 같은 지역인데 여기에 시기가 다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엘니뇨 라니냐에서 상당히 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문들을 보니까 20도씨의 등수온선 깊이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20도씨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20도씨는 일단은 우리가 적도 부근의 해역이니까 보통 바닷물의 온도가 30도씨 이렇게 높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20도씨는 표층 해수는 아니에요. 표층보다 더 깊이 있는 해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20도씨 등수온선은 보통 우리가 수온 약층의 깊이를 추정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지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20도씨 등손선 깊이 편차라는 자료가 종종 엘니뇨 라니냐에서 등장하게 될 텐데, 이 자료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이 자료는 손약층의 깊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시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 시기의 동태평양, 여러분이 이 그림을 한번 해석을 하실 때 지금 이 오른쪽이 W 웨스트, 왼쪽이 E 이스트가 되어 있어서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 이 경도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0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려진 좌표 값이 되겠죠. 그래서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랑 반대편에 있으니까 여기 지금 180도에 해당하는 게 날짜 변경선 부근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동쪽 경도가 커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서쪽 경도가 작아지는 걸로 봐서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여기까지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자료가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의 경도값이,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정도만 지금 한번 이해하시고 다음부터는 스무스하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지금 A 시기의 동태평양은 음의 깊이 편차를 가지고 있죠. 편차라고 하는 것은 관측값 빼기 평년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편차라고 하는 것을 지구과학에서 정의를 할 때 관측값 빼기 이론값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평년값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관측값과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데이터, 이것을 비교하는데 항상 관측값에서 늘 알고 있는 데이터를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관측값 빼기 평년값이라고 하는 이 편차의 개념이 뒤집어지지 않기 때문에 편차라고 나오면 역시나 이것도 여러분이 늘 보던 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동태평양 A 시기에 음의 값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깊이가 얕아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가 뭐냐면 라니냐 시기가 되겠죠. 오른쪽 그림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제 B를 보겠습니다. B의 동태평양 값을 보니까 지금 여기 20, 30, 그리고 그 밑에 값들을 살펴보면 여기는 그러면 20보다는 조금 작지만 어쨌든 양의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깊이가 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 여기가 엘니뇨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엘니뇨가 B, 라니냐가 A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엘니뇨 시기다 라고 하면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20도씨의 등손선 깊이 편차가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라고 생각하면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동태평양에서 A가 B보다 얕다라고 했습니다. A가 B보다 음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얕다라고 하면 이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적도 부근 해역의 서태평양 해면기압분의 동태평양 해면기압을 비교해라 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서태평양 해면기압이랑 동태평양을 비교했을 때 동태평양이 높은 쪽, 그러니까 라니냐 시기에 동태평양의 기압이 높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의 기압이 낮구나. 그래서 서태평양 해면기압분의 동태평양 해면기압이라고 해보면 지금 이 값은 동태평양 해면기압이 높고 서태평양 해면기압이 낮을수록 큰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 더 크냐라고 하면 라니냐 시기 때 더 이 값이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니냐 시기인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면 맞는 보기가 되겠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도씨 등손선 깊이 편차라고 하는 좀 우리가 흔히 많이 수능 문제에서 등장하게 되는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이 자료의 의미가 무엇이냐,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이것으로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수치가 크게 나타나면 깊이가 깊다, 수치가 작게 나타나면 음의 값을 가지면 깊이가 얕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 때 이 무역풍의 세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이제 문제를 옆에 펼쳐놓고 뭐가 A고 뭐가 B구나 이렇게 맞춰보면서 문제를 풀면 쉽게 푸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인 엘니뇨 라니냐 유형 문제고요. 엘니뇨 라니냐 문제가 이거보다 쉽게 나오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거보다 어려워져도 비슷한 보기 구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참 더 어려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